토너먼트의 꽃길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 생방송 때 잘 걸렸네라고 하는 일종의 방송사고가 잘 걸렸네. 축구 팬들이 많이 얘기하는 설레발은 필패다. 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란과 일본을 반대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투입하면서까지 1위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소기의 성과는 대진상 놓고 보면 일단은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토너먼트의 꽃길은 없습니다. 토너먼트의 꽃길은 그냥 미디어에서 만든 표현이죠. 예. 이 단판 승부입니다. 본선에 올라온 팀들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전력이 아주 떨어지는 팀은 없어요. 축구가 그러면 꼭 100을 갖고 있는 팀이 70을 갖고 있는 팀이 이기냐? 그러진 않죠. 그건 우리가 무수히 봤던 토너먼트 대회에서 지켜봤던 거니까 꽃길은 없다. 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길이지 만들어져 있는 꽃길은 없다.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16강 상대는 바레인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바레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별리그는 어렵게 올라왔는데 네, 우리가 쉽게만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전방에 거의 190에 가까운 스트라이커를 놓고 측면 쪽에 아주 빠른 선수를 놓은 다음에 수비를 굉장히 좀 두껍게 하는 팀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바레인에 앞선다고 하지만 바레인의 수비 전략이라든지 혹은 최전방에 장신 스트라이커를 놓고 한 번에 때려놓는 롱볼에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라인업에서 크게 변하는 업들 수비 쪽에 이용 선수가 징계 복귀하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 김문환 선수가 또 굉장히 잘해주긴 했습니다. 토너먼트의 중요성이나 긴장감을 놓고 보면 이용 선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나머지는 부상자가 특별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국전과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상 선수는 크게 놓고 보면 이재성 선수하고 기성용 선수가 있죠. 이정 선수가 복귀한다면 이선이 완전 달라질 수 있고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이제는 본격적인 완전체. 기성용 선수는 지금 햄스트링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빠르면은 바레인전에 맞출 수는 있겠지만 좀 무리를 안 해야 됩니다. 햄스트링은 한번 약간 올라왔는데 무리하면 바로 또 재발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국과 바레인전을 한번 저는 뭐 바레인에게 우리가 실점을 내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2대0 봅니다. 저도 2대0이요. 네, 첫골 희망 선수. 저는 황희찬 선수 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좀 다시 좀 자신감 좀 찾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황의조 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뭐 슈팅도 노릴 수 있겠지만 좀 공격을 도와주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지난번 경기처럼 해줄 가능성이 높다면 손흥민 선수가 골은 만들겠지만 그 골을 마무리하는 건 황의조 선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겨서 8강에 진출할 경우 상대할 수 있는 팀이 이제 카타르 아니면 이라크잖아요. 네네. 두 팀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게 우리한테 더 좋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만난다면 이라크가 좋습니다. 카타르가 네. 이번 대회 아주 조별리그에서 위력적인 골도 엄청나게 많이 넣고 뭐 실점은 하지 않았고 또 다음 월드컵이 바로 또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에 카타르는 지금 멤버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고 힘을 많이 쏟은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좀 까다롭다. 우리가 4강에 진출할 경우 이 팀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팀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복병이라고 한다면 개최국 UAE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저는 호주가 올라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호주가 분명히 조별리그는 좀 어렵게 통과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호주라고 하는 팀은 기본적으로 유럽 축구의 스타일을 갖고 있고 실제 지금 선수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유럽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경기 운영을 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토너먼트에 올라오게 되면 한 경기 한 경기 잡고 올라가는 이제 흐름을 갖게 되는데 호주가 아마 그런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노련함에 있어서 좀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보시면 우리와 일본, 사우디, 이란, 뭐 베트남, 중국 이렇게 몰려 있는데 네네. 여기가 더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맞아요. 전력 예상을 해보자면은 먼저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정우 기자님. 뭐 여기는 사실 속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이 아니니까. 네. 제 생각에는 베트남이 요르단한테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베트남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이번에 조별리그는 어렵게 좀 통과했죠. 사실 극적이었죠. 페어플레이 점수라고 하는 정말 극적인 점수가 올라왔는데 베트남이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아주 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베트남이 지난해 벌였던 성과들이 있어요. 토너먼트를 벌였던 경험들. 체력이 베트남이 좋습니다. 체격이 작은 거지 네. 체력은 좋아요. 저는 이 경기 베트남에 겁니다. 그래도 일본이 참 강한 것 같아요. 어제 우즈벡전도 이렇게 멤버를 9명이나 바꾸고 해도 이렇게 이기는 거 보니까 우리 기자님은 그럼 일본 것입니까? 일본이 이기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응원은 사우디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 경기는 일본이 좀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바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팀이 좀 새롭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팀인데 일본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근래에는 사우디가 이게 국제 경쟁력을 굉장히 못 가져요. 선수들을 국내에만 이렇게 뛰게 하는 정책들의 여파로 국제대회 나왔을 때 힘을 잘 못 씁니다. 이란 이건 뭐 안 됩니다. 아, 보나마나요? 안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뭐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에 걸겠습니다. 네. 이건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하나, 둘, 셋. 중국 리피 감독 정말 노련하잖아요. 유럽 챔피언스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월드컵을 동시에 다 제패한 세계 유일한 감독이고 토너먼트에 너무나 적합되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오늘 잡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그럼 이란이 만나겠죠. 중국과 이란이 만나면 이란의 이건 이란이라 봐야죠. 예, 지금으로서는 이란이 너무 강합니다. 케이로스 감독 체제에서 정말 오랜 시간 네. 선발을 좀 맞췄고 선수 개개인을 놓고 봐도 무게감들이 워낙 좋아서 뭐 공격도 무섭고 수비도 단단하고 요르단과 일본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르단과 일본이 붙으면 또 일본이 이길 것 같네요. 아무리 따져봐도 누구랑 만나도 이란과 일본은 4강에서 만나고 누군가 하나 떨어지겠죠. 저는 솔직히 바람은 일본이 이란을 깨줬으면 좋겠어요. 4강에서. 그래서 우리랑 결승에서 한일전에서 만나는 게 일본과 우리가 단판 승부를 붙으면 해볼만 하다고.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올라오는 건 이란이라 봅니다. 이란이 결승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전력만 놓고 봤을 때. 네. 네. 저는 일본이 이길 것 같은데요. 일본. 아, 그럼 좋죠. 박 위원님 예상은 한국과 이란의 결승전을 네, 예상하고 거기까지만. 네. 저는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을 예상하고 아, 다시 한번 만나셔야 되겠네요. 바르셀로나 전설 샤비가 네. 뭐 16강 예측을 80% 했다고 하는데 전 그보다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네요. 8강 탈락을 예상했던데 사비가 감 떨어졌어요 그 친구. 예, 중동에서 오래 뛰더니 요새 정말 뭐 세계 최고의 패스마스터였는데 예측은 저한테는 안 될 겁니다. 네.